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교재의 114쪽에 보시면은 제3장에 개발이 허가 있어서 두 번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어떤 제도인지 봅시다. 자, 어느 지역에 개발 행위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새로운 시설물, 개발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물이 늘어나죠. 자, 시설물이 늘어나면은, 자, 여기에 결국 또 인구, 산업, 자, 이런 것이 유입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면은 현재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 자, 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기반시설이? 자, 첫째, 도로 같은 거, 상수도, 하수도 같은 거, 애들 학교, 자, 등등, 자,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개발이가 늘게 되면은 자연히 시설물이 늘 것이고, 그 시설물에는 결국 인구 산업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족이 예상이 되는 기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자, 거기에 두 가지 제도예요.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여기도 구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만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책에 봅시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자, 밑줄 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게 좋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빈 공간이 없다 이 뜻이에요. 기반시설 넓을 공간이 없어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또 줄칩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자, 지정하는 구역, 자, 그렇게 줄치고,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는 거 있죠. 자, 그 밑에 씁니다. 기반시설 유지라고 쓰시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면 개발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뜻이죠. 그게 현재 기반시설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 뜻인데,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이 끝난 구도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같은데, 자, 이런 곳에 기반시설의 설치하기가 곤란해요. 더 이상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곳에 계속 개발을 시키면은 더 이상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죠. 그럼 기반시설 부족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곳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자, 지정하면은, 자, 개발을 억제시켜서, 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 더 이상 부족이 안 되도록 유지시키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발을 억제하는 방법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해놨어요. 강화시켜서 개발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구체적 기준은 용적률을 50% 범위에서, 자, 강화시켜버려요.
자, 이 50% 용적률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만 적용되는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이다. 그래서 구역이란 말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데가 울산 광역시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80년대 이후에 조성됐기 때문에 이거 보기 조금 어렵는데, 이제 부산에 가면은 뭐 여러분 영화도 나왔지만 국제시장이라는 데 들어봤습니까? 여기에 이게 지정되어 있어요. 국제시장. 그러니까 국제시장은 시장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지가 거의 한 100년쯤 됐는데 우리나라 3대 시장 중에 하나 들어가죠. 그만큼 큰 시장이에요. 여기가 재래시장으로서. 자, 국제시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도로 양옆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로가 여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도로가 이제 이렇게 4차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 차선, 여기 있는 한쪽 차선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딱 한 차선밖에 안 돼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골목길로 돼가 있죠. 전부 다 시장 여기에 이렇게 자, 골목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 속에 이제 점포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시장 건물들이 보통 3층 정도입니다. 3층. 여기는 땅값이 얼마느냐? 평당 2억 정도 합니다. 2억 하는데 층수가 3층밖에 안 돼요. 자, 여기 만일에 더 개발을 시켜버리면 자, 건물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공간에 또 사람들도 모이고 사업체 들어오겠죠. 그럼 이 도로 사정이 어떻습니까? 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 도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정해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뭐 수용하면 안 될까요? 수용. 여기에 점포 하나가, 자, 3층짜리 이 점포 하나가 안전자리가 10평쯤 됩니다. 10평. 그래서 10평이고, 이 소매상 아닙니다. 도매상이에요. 여기는 10평에는 샘플만 갖다 놨습니다. 요거 1000개 주시오 하면은 공장에서 갖다 줍니다. 저 창고에서. 그래서 전부 다 도매상이니까 이거 이 라인을 수용해서 도로를 넓히려면은 요 점포 하나당 연매출이 수십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땅값 해봐야 20억이고 영업보상이 한 점포당 100억 정도 줘야 될 거예요. 그럼 3층이니까 얼마? 300억. 그럼 여기 있는 건물 100개다 하면은 점포 100개다 하면 뭐 그러면 여기에 한 300억 곱하기 100개 하면 얼마입니까? 3조. 여기서 여기까지 수용하는데 3조가 됩니다. 3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거 수용해서 기반시설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 두고, 자, 여기에 요 별도 기준인 건폐 용역 강화시켰겠죠. 특히 용적률 50%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도로 사정을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표적인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서 국제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는 처음에 여기 모르고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예, 차 여기 중간에 끌고 들어갔다가 못 놓죠. 예, 못 놉니다. 예, 언제 오느냐? 그 다음날 새벽에 놉니다. 거기서 차 뭐 뒷차 끌고 들어가가 빵빵거렸다가는 부산에 그 거치고 험한 욕을 얻습니다. 상상 초월하는 욕을 얻어먹죠. 예, 차 안에서 논다 못 논다.
못 놉니다. 그거 다 겁이나 앉아 딱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가 뭐 니 욕하라 이래 보면 도저히 입에도 담을 수 없고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한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상 초월의 욕을 듣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 복잡해. 그러다가 밤 되면 여기 참 야시장 다 열리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기 전에 외국 관광객들 여기 야시장이 코스예요. 이 좁은데 관광버스 쫙 들어와가 여기 다 풀립니다. 그래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곳이 결국은 자, 더 이상 개발하면 이 기반 상태가 부족해지니까 자, 여기다가 개발 또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이 별도 기준 정해서 개발을 억제시킵니다. 억제시키고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곳이 개발도 관리구역인데 자, 여기는 더 이상 개발도 관리구역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도로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한 해제되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봅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줄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지역입니다. 그게 줄치고. 자, 위에 기반시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구도심이랬죠.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이에요.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 제하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다음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곳이 된 구역 줄치고 자, 이때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씁니다. 장래에 필요한 이라고 썼어요.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지역입니다. 외지역.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반대지역이니까 그러면 이 말은 여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든지 집중이 되는 자, 되는 곳이고 여기는 기반시설 빈 공간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많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자, 현재 기반시설이 요 정도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들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건물들이 이제 시작 들어오니까 이 기반시설 가지고 부족 현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자, 완료된 때를 전제로 해서 볼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시설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럴 때 이걸 지정해요. 자, 지정하면은 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래에 개발이 다 됐을 때 자, 필요한 자, 기반 시설이나 그 용지를 미리 설치하거나 자,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용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도 구역으로 끝났는데 자, 여기 구역으로 끝났다는 것은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겠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여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반시설 자,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부터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냐? 장래에 여기에 필요한 자, 기반시설의 종류나
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자, 이 지역이 개발이 다 됐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 자, 여기 도로가 지금보다 좀 넓은 도로로,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새로운 도로를 넣고, 자, 여기도 새로운 도로도 넣고, 상수도 하수도 들어가고, 또 이런 곳에는 애들 학교 있죠? 네, 학교도 들어가고, 여기에 공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기반시설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자,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설치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산정하죠. 뭘 산정하느냐?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뭐 1조가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되면은 이 비용 중에 일부를 부과를 합니다. 어느 정도 20%를 자, 이 지역에 건물 짓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신축을 한다든지 정축하는 사람에게 건물이 200제곱미터 초과해야 돼요. 연면적이. 자, 20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데 여기 부과하는데 주로 누구냐? 이런 곳에 자, 아파트 단지 조성하죠. L 아파트, 여기에 자, H 아파트, 자, 여기에는 상가 같은 거 조성하죠. 자, 이런 주로 건설사에게 부과합니다. 그럼 건설사가 이 돈을 미리 납부를 해요. 납부를 하고 여기 L 아파트는 H 사에 여기에 분양받는 사람들 있죠. 그 분양 대금에 이 자기들이 부담한 비용을 분양 면적에 따라서 n분의 1씩 전부 다 부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쉽게 보느냐? 울산에도 봅니다. 자,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요, 요즘. 기반시설 부담금이 진행되고. 자, 그리고 자기 그게 필요한 기반 설치 비용에 건설사가 부담한 비용을 분양 대금에 자, n분의 1씩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겠죠. 예. 자, 기반시설이 제대로 없는 곳은 상대적으로 비용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호계에 아파트 단지 새로 조성했죠. 그건 아파트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싼 이유가 여기 있다. 예. 거기는 기반시설이 없어요. 전부 다 갖춰야 되죠. 도로도, 애들 학교조차 다 갖춰야 돼요. 예. 좀 초등학교 하나 건설하는데 기본 500억 이상이 됩니다. 학교 하나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건설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얼마 부담한다? 20% 부담한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분양 대금 속에 n분의 1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징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에서 자, 80%를 부담합니다. 이 돈과 국가자체 부담한 비용을 가지고 자,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자,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금인데 여기에는 비용을 이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죠. 이게 무슨 기준이다? 예, 이게 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된 곳에서는 이 기준을 딱 적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는 데 가면은 많이 봐요, 이걸. 예, 또 많이 적용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한 세대당 5천만 원 이상이 이게 들어가요, 돈이. 예. 자, 그리고 뭐 울산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전후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국 분양 대금 속에 이게 들어가고, 호계 쪽은 제가 보니까 이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집당. 그래서 분양 대금 생각보다는 싸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싸다. 자,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액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아파트 분양하는데 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부족해지는 기반시설을 해결하는 제도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결국은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으니까 개발을 억제시키죠. 그렇게 해서 유지시키는 곳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 미리 땡겨 설치하는 거예요.
뭘 부과해서? 비용을 부과해서 미리 땡겨 설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족 예상되는 기반시설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시험에는 물론 잘 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이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그걸로 갑시다. 자,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 예, 6문제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개발이 안 된 곳을 개발 크게, 즉 도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6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목적 보시면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정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의 핵심은 첫째 줄을 보시면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이 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결국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뜻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상상하면서 이걸 들어야 되느냐. 자, 울산광역시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저기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곳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했어요. 국가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예, 저거 조성할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 현대가 어디냐면은 저 울주군청이 윤리 쪽으로 갔죠. 윤리 울주군청 그 만들어놨죠. 그 군청과 가보시면은 군청 건물과 옆에 보면은 근린상가 쭉 들어가 있죠. 자, 그것도 도시개발로 조성해 놓으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가장 크게 도시개발 사업을 해놓은 곳이 양산 물금신도시 들어봤죠? 그게 가장 크게 해놨습니다. 자, 용어정에 내려가서 1번의 박스 안에 도시개발 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출처입니다.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어느 지역에 여기에 자 아직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입니다. 자, 여기 서른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뭐 필지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쪽에도 이렇게 필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직 개발이 안 된 이 지역을, 자, 여기에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자 이 뜻이에요. 예. 자, 이제 기반시설은 반듯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건물들도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시키는, 자, 규모가 크게 이렇게 개발시킬 때 쓰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여기에
자, 이 개발이 안 되는 미개발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부터 지정해야 되겠죠. 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어디에 사업할 건지 지정부터 해요. 자, 여기도 끝말이 뭡니까? 구역으로 끝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도시개발법 있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여기에는 적용받습니다. 그러면은 난주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해요. 이 안에서 중개를 하는데 용도지역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중개가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곳은 무조건 무슨 법만? 도시개발법만 적용합니다. 다른 건 적용 안 해요. 그럼 도시개발법에 맞게끔 중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별도 기준을 정해서 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비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뜻은 자, 도시개발 구역으로 자,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생태, 보건, 복지 등의 자, 기능이 들어가는 자,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자, 이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신도시라는 말을 하지요. 자, 신도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단지 시가지가 아닌데. 자, 우리가 신도시라는 말을 하죠. 신도시라는 말은 여러 개의 단지 자, 시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른다? 신도시다 이렇게 합니다. 신도시도 결국 단지 시가지가 시가지 자, 조성하는 거예요. 단 규모가 어떻습니까? 크죠.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신도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조성된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장 먼저 신도시 형태로 조성된 곳이 이 경남 일대에서는 해운대 신도시라 들어봤죠, 부산에. 그 해운대 신도시가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개발이 된 곳이에요. 거기는 가보면은 여러 개의 주거단지와 여러 개의 상업단지, 거기는 여기 보건단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신도시는 여러 개의 자, 단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데 정관 신도시 들어봤죠? 정관 신도도 마찬가지 여러 개의 주거단지와 여러 개의 상업단지가 결합된 형태, 그리고 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양산 물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자, 거기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300만 평 규모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여러 개의 주거단지, 여러 개의 상업단지, 그거는 또 여러 개의 산업단지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역시 보건단지도 들어가 있죠. 대학병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신도시 형태로 자, 규모 크게 조성하는 것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입문 단계에서 자, 이 사업이 어떤 뜻이다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입문 단계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조직을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있죠.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를 자, 입문 단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게 입문 단계에서 필요한데, 그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그게 116쪽에 2장에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해놨죠. 이 뭐냐? 자, 저기에 도시개발 사업할 곳에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내용인데 입문 단계에서 이거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이제 118조에 가시면은 제3장 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 등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사업을 할 것이며 이 사업의 시행자 정해지면 구체적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실시계획. 이것도 입문 단계에서 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교재의 121쪽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 되어 있죠. 그 입문 단계에서 이제 시행 방식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 한지 방식 있고 수용 사용 방식, 혼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혼용은 위에 한지 방식과 수용 사용 방식을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문 단계에서는 한지 방식과 수용 사용 방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밑에 거기 수용 사용 방식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에 박스의 둘째 칸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수용 사용 방식 설화의 뜻인데 그걸 뭐 읽어봐야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가 풀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용 방식이다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할 이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죠.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개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해야 될 것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자 건축물을 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수용부터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수용된 걸 주고 첫 땅을 토지를 다 수용합니다. 수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시에 이주시켜 버려요.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방식을 뭐라 부른다? 수용 방식이랍니다. 수용 방식 뜻은 자, 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주시켜놓고 공사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용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 방식에서는 사업에 드는 비용, 자 수용 대금뿐만 아니라 공사 비용 같은 이런 비용 부담은 누가 다 하느냐? 시행자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행자가 이 비용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이게 짚고 넘어갈 것이 이 수용 방식은 지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낮아야 합니다. 땅값이 비싸면 수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저기 100만 평짜리다. 저 신도시 형태로 조성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상업단지 하나, 여기 상업단지 하나, 요거 단지 하나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주거단지, 여기 뭐 보건단지 이렇게 단지 하나하나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 자, 이와 같이 여러 개 단지가 결합된 신도시 형태로 조성하는 것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은 시행자가 저 수용 대금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평당 100만 원짜리 100만 평 수용한다. 그럼 수용 대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 곱하기 100만 평. 계산이 안 되죠? 예, 계산 안 돼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지가가 낮아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낮아야 이 방식 쓰느냐? 평당 가격이 10만 원 이하 정도 돼야 돼요. 그래 이걸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이렇게 하고 지가 낮은 상태에서 시행자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자,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자, 어떨까요? 크죠. 왜?
모든 비용을 시행자가 먼저 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부담을 다 해서 공사 다 끝났죠. 끝나고 나면 저기에 조성되어 있는 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 용지는 아파트 건설사에게 분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업 용지는 상가질 사람들에게 분양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미리 부담했던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자 먼저 비용 부담 다 하고 공사 끝나서 저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분양을 해서 그 돈을 이제 분양등을 받아서 자기 선돈을 충당하는 방식인데, 이 단점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그런데 이 방식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점으로서 절차가 간편해요. 자, 수용하면 끝이죠. 수용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자 단기예요. 자, 수용만 하면은 공사는 2, 3년 안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발 이익이 어떻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지금 경남에서 가장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한 곳이 해운대 신도시입니다. 자, 해운대 신도시는 40년 전에 거기에 들어서기 전에는 섭지, 밭, 산, 그리고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런 토지를 수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원 정도, 평당 만원 정도 수용을 해서 주택건설 아파트 용지로 분양할 때는 180만 원에 분양해서 그때 돈으로. 그러면 만원에 수용해서 180배 올랐죠. 예. 자, 상업 용지는 거기에 섭지, 평당 5천 원을 수용합니다. 그걸 분양할 때 그때 당시 돈으로 500만 원에 분양합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1000배가 올랐죠. 1000배. 자, 이렇게 수백 배씩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돈으로 자, 엄청난 이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부산시에 각종 기반 설치하는 데 쓰고, 일부는 그 돈을 가지고 또 하명 신도시나 정관 신도시 조성하는 데 썼습니다. 자, 그만큼 수용 방식은 그 개발이 많이 생겨요. 지금은 그 땅들이 얼마 하느냐? 주택건설 부지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180만 원 분양된 것이. 자, 상업 용지는 자, 그때 당시 500만 원 분양됐는데 지금은 거의 1억 가까이 해요. 평당 가격이. 예. 자, 그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지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자, 거기 한지 방식 칸 찾았습니까? 자, 대지로서 효용 정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자, 분합, 자, 구획 변경, 그 다음에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한지를 써라. 일반적인 이유예요. 이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그게 주의되죠.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쓰는 것이 무슨 방식이다? 한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지 방식은 자, 지가가 어떨 때 높을 때 쓰는 방식이 한지 방식입니다. 땅값이 쌀 때는 수용 방식 쓰고 땅값이 비싸면 한지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을 전부 다 보면은 수용 방식이 많을까요? 한지 방식이 많을까요? 수용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한지 방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 미개발지, 땅값이 지금 자, 낮은 데 있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해운대 신도시, 정관 신도시, 양산 물금 신도시 다 이 수용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애석이 공장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도 이 도시계획 사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각종 큰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그 산업단지 조성도 도시계획 사업을 했어요. 무슨 방식으로 했을까요? 수용 방식. 자, 우리가 전주에 그린벨트 설명드렸죠. 그 울산광역시에 자, 저기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나 각종 공장 부지는 그린벨트를 자, 풀어서 그게 산업단지를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겠습니까? 쌌겠습니까? 엄청 쌌겠지. 거기에다가 대기업의 공장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국가에다가 그린벨트 불합하다가 공장 설치하겠다 하면은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은 대기업의 총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총수가 된다. 큰 돈을 내가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기회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잘 이용하느냐. 자,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이용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각종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든 삼성그룹의 이병철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 되느냐. 우리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가 온 줄도 모르죠. 이게 기회가 왔나. 야, 그린벨트 사면 안 된단다. 왜? 그거 개발도 못하고 그거 아무도 안 된단다. 벌써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총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전국에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조성된 곳에 가면은 대부분 다 뭐로 해놨다? 수용 방식을 합니다. 근데 한지 방식은 보기 힘들어요. 저도 20년 넘도록 강의하면서 한지 방식으로 조성된 곳은 딱 2군데밖에 못 봤습니다. 이 방식은 그 나름대로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환지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환지. 바꿀 환자, 땅지자, 토지 바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 자, 그리고 사업을 한 후, 자, 도시할구에 있는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제공해 주면은 시행자가 이 토지를 개발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로 다시 바꿔주는 걸 평면 반지다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 자, 구분 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을 말하죠. 자, 이런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것을 전문용어로 입체 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환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돌려받는 걸 뭐라 부른다? 환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방식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뽑아낼 거냐 이렇게 바꿔주면서 자, 간단한 거예요. 사업 전 토지 건축물은 가격이 낮겠죠. 상대적으로. 자,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차액을 이용해서 비용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죠.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에 200평의 자기가 사업 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에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평당 100만 원 정도 하면 환지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얼마? 2억이죠. 200평이니까.
예. 이걸 시행자에게 줍니다. 제공해 줍니다. 그럼 시행자가 이 갑의 토지를 받아서 자 개발해서 환지로 다시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얼마치 돌려줄까요? 2억치 받았으니까 2억치 돌려주면 되죠. 예. 그러면 자 개발한 토지는 아무래도 개발 전 토지보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두 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에 200만 원이다라고 합시다. 개발시켰을 때. 자 그러면은 평당 200만 원짜리 2억치 주면 돼요. 그러면 몇 평? 100평을 줍니다. 100평을 돌아가고 가백에 200평 받아서 100평은 자 평당 200짜리로 해서 돌려주니까 2억치 줬죠. 그럼 가백 토지 중에 나머지 100평은 뭐로 쓴다? 경비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발로 인한 차액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가격에 맞게끔 개발된 토지 가격이 올라져 있겠죠. 요것만큼 돌려주고 자 그리고 자 나머지 100평은 뭐로 쓴다? 경비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가백에 100평, 을에게 또 100평, 자 저지역에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 다 100평씩 받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 전체 토지 면적의 절반 정도가 시행자의 경비로 들어가고 절반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 절반 정도 토지를 가지고 시행자가 이걸 아파트 건설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 짓는 사람이 분양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저렇게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 방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데 실질은 간단치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칠판을 그대로 두세요. 예.